네. 그럼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왜 고개를 숙였을까요? 어제 이 어머니의 이 세금 체납 문제로 바로 사과를 했죠. 네, 한 인터넷 매체가 공개한 내용인데요. 네. 조국 민정수석의 어머니가 지금 현재 지금 경남 지역에 지금 현재 학교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중학교. 예, 중학교 웅동중학교라고 하는데 웅동중학교가 2년 동안 지방세 2,100만 원을 체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 차례 경상남도에서 여러 차례 돈을 내라고 독촉을 했지만 네. 지금까지 내지 않고 있었다고 예.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이 뒤늦게 이 돈을 모두 내겠다고 사과했습니다. 근데 뭐 총체납액해서 47, 뭐 30일, 20일 이렇게 숫자도 보이고요. 네. 여러 차례 독촉까지 갔는데 안 냈다. 세금 만약에 체납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아니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이제 체납 정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압류 처분에 들어가는 거죠. 재산에 압류하고 압류를. 이렇게 해서 이제 강제 경매해가지고 국제징수법에 따라서 이제 징수를 해가는 것이고 뭐 형사처벌 받는 문제는 아니고요. 예.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들이 있죠. 과연 이제 조국 교수가 책임질 일이냐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개인의 소득세가 낸 것도 아니고 어머니 개인이 아니고 어머니가 운영하는 학교 법인이 안 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조국 교수가 뭐 어머니에 전화해가지고 그런 거 다 체크할 수가 없는 거 대신 아니겠어요? 내줄 이유도 없는 거죠. 그거 대신 내줄 이유도 없는 거, 대신 내줄 이유도 없는 거고 조국 네. 교수가 아마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다만 조국 교수의 위치가 이제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예. 만약에 조국 교수가 뭐 정무수석이나 경제수석 같다고 하게 되면 뭐 그냥 그러려 했을 건데 민정수석의 기본이 어떤 인사 검증이랑 그걸 하는 게 민정수석 기본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야, 그럼 당신이 말이야 장관 후보 검증할 때 이 얘기 나오면 뭐라고 그러겠어라는 얘기들. 네. 자리가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조국 교수가 조금 뒷말에 오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운영하는 그 학교의 그 재산세 체납 문제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아들이 책임져야 될 일은 없는데 네. 조국 그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학교에 이사를 했더라고요. 몇 년간. 그리고 부인도 그러니까 이사를 했고요. 몇 년간 이사를 했어요. 네. 그게 이제 이사를 2013년까지인가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저 사실을 전혀 몰랐을까 하는 그 해명에 우선 의문이 가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 경남도에서 심지어는 몇 번 방문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그 납부해라 이런 얘기를 한 10번 정도는 독촉장을 했다는데 그걸 몰랐다. 어머니도 몰랐다고 지금 얘기를 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명은 저희가 선뜻 믿기가 어렵다 하는 예. 점에서 본다면 아니 뭐 그걸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해명은 사실에 부합하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네.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 수석은 일단 사과를 바로 했고요. 어쨌든 길이 있는지 낼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아보겠다면서 뭐 민정수석 직을 수락한 것에 대해서 뭐 능력 부족하지만 최대한 해보겠다.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기 SNS에. 수락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SNS에 올린 거죠. 그것은 그동안 조국 수석이 사실은 뭐 학교에만 있으면서 그런 법학 교육만 전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치 활동에 했었죠. 직접적으로 나섰었죠. 그리고 SNS에 아주 강도 높은 글도 올렸었고 특히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글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스스로 계속해서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왔고 또 다른 분들을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책임지는 자세 그리고 본인의 운명도 예감을 했을 겁니다. 결국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보통의 자리가 아니고 결국은 그 전임 우리가 우병우 전 수석 자리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럴 정도로 국가의 기강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고 세금 문제는 정말로 서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인은 상당히 죄송했을 거다. 그래서 바로 사과 얘기를 하고 납부될 수 있도록 자기가 어머님께 말씀드리겠다라고 얘기를 네.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저는 뭐 몰랐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은 부모님의 관련 세금 관련 거의 알 수가 없고요. 그러듯이 그렇지만 본인이 정말 깨끗하고 투명하게 앞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 적절한 입장을 표명하고 앞으로도 네. 정말 투명하게 함으로써 민정수석이 가진 더구나 첫 행정부가 이제 이 정권이 바뀌어서 출범하는 첫 행정부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조국 교수가 서울대 법대 82학번인데요. 이 82학번에 유독 쟁쟁한 동기들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유명하죠. 82학번, 서울법대 네. 8학번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정치권에 좀 있어요. 네. 원희룡 제주지사도 네. 82학번이고 나경원 의원도 82학번이고 조혜진 전 의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김난도 교수라고 네. 이제 그 아프리카 청춘이다 했던 서울대 교수 김난도 교수도 82학번이고 그 저분들이 이제 82학번 서울대 법대 다 친하게 지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예, 워낙 인원이 많아요. 서울법대 82학번에 특히. 그렇지만 어쨌든 유명한 82학번 한 82학번 중에서 누가 하나가 선거가 오면 저에게 항상 기사에 나옵니다.
저 멤버들 중에 네. 이런 그 쟁쟁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네, 이 유독 이 파리 학번이 굉장히 정원이 많았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그게 이제 전두환 대통령 네. 시대에 졸업정원제라는 네.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파리 학번 그러니까 82년 입학하는 사람들부터 네. 그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아, 적었다가 확 늘어났어요. 적었다가 확 늘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인원이 느니까 물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인원이 느니까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정치권으로 진출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한 누구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예. 그 전에는 본고사를 보고 들어가서 그 1981년에 본고사를 폐지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인원이 갑자기 늘어서 저런 문제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사법시험 같은 경우도요. 48회인가요? 8회 인원이 갑자기 늘었어요. 네. 갑자기 늘어서 사실은 그 후에 48회 출신들이 이 법조계를 주름잡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인원이 많으면 그런 데에 상당히 유리한 입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다 유능한 정치인들이 됐습니다만 당시 어쨌든 학력고사 점수만 따지고 나면 원희룡 제주지사가 340점 만점에 339점으로 전체 수석을 차지했다는 얘기까지 있더군요. 그때 네. 나경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공부하는데 당시 원희룡 의원이 만들었던 노트가 사실은 돌았고 그 원희룡 의원이 당시에 공부도 제일 잘하고 똑똑했던 그 여러 가지 페이퍼를 만드는데요. 예. 시험도 보려면 그것을 가장 많이 참고했다라는 얘기를 그 전에 나경원 의원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예. 정도로 아주 굉장히 서로 간에 파리학번끼리는 뭐 동기에도 돈독했고 서로를 잘 알았던 관계로 네. 보이고요. 네. 더군다나 조수석 같은 경우는 얼마나 또 미남입니까? 네. 당시 아마 많은 여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 됐을 것도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들이 파리학번이 그리고 사회적인 능력, 정치적인 능력도 정말 탁월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맹렬히 활동하는데요. 결국은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고민을 아마 치열하게 했을 겁니다. 당시 그랬겠죠. 전두환 정권의 그 정말 폭력적인 여러 가지 탄압 상황 속에서 공부하면서도 사법고시 공부하면서도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치열한 시대 의식을 가졌고 그것이 많은 정치인들 또 이 시대의 오피니언 리더를 배출한 그런 배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장덕진 전 장관님. 예. 그분이 이제 아마 대통령도 시험으로 뽑았으면 대통령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3시 그러니까 사법시험, 행정고시, 뭐 외무고시 이런 외무고시. 걸다 붙었거든요. 네. 그 아마 원희룡 제주지사가 정말 시험으로 하면 아마 대통령이 될 정도로 공부에 관한 한 굉장히 거의 신적인 존재다. 뭐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퀴즈 하나 내드릴까요? 원희룡 의원이 사법시험 수석하는데 공부 몇 개월 했을 것 같아요? 몇 년 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근데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모릅니다. 18개월. 1년 6개월 만에 사실 붙은 거예요. 네, 저희 기준으로 하면 1년 6개월이면 책을 한 번도 다 못 읽는 기간입니다. 네? 보다가 놀다가 놀다가 네. 18개월 딱 공부하고 수석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고 교수님 말씀하셨던 나경원 의원 얘기 그거 네. 팩트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 그 후에 이제 고시가에서 도는 막 이렇게 정리된 자료들 있거든요. 네. 그거 원저가 다 원희룡 의원이 만든 거예요. 네. 또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이 과거 한 인터뷰에서 나경원 의원이 누나였는데 굉장히 모범생이어서 노트를 빌리기도 했다 또 이런 얘기를 했었는 참 인연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박지원 의원이 이 조국 수석을 칭찬하는 글을 올렸다고요. 실제로 박지원 전 대표 이제 네. 대표죠. 전 대표죠. 전 대표죠. 네. 전 대표하고 조국 민정수석이 굉장히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 자신의 의정 보고서에 이런 표현도 썼다고 그래요. 조국이 칭찬한 박지원. 아, 네. 그만큼 조국 지금 민정수석이죠. 민정수석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는데 이 조국 수석이 아시다시피 트위터가 팔로워가 100만이 넘는 굉장히 파워 유저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조국 수석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SNS에 민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큰 역할을 해줬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 전 후보죠. 전 후보에게 만일 조국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은 안철수 후보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을 토로한 겁니다. 그럼 데리고 왔었어야죠. 데리고 오지 네. 못해서 지금 와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면 안철수 후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근데 네. 박지원 전 대표가 본인을 칭찬했다고 해서 혹시 조국 민정수석을 칭찬하는 것 아닌가 하는 네. 약간 그런 의심이 들긴 해요. 그렇네요. 정말 박지원 대표 진심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대선을 치러보면서 그게 알았을 겁니다. 확고한 지지 기반과 확고한 지지 세력이 없는 정치인의 그 지지도라는 게 얼마나 거품처럼 한순간에 빠지는지를 아마 네. 박지원 대표가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저 얘기는 아마 진심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하지만 아마 많은 여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 됐을 것도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들이 파리학번이 그리고 사회적인 능력, 정치적인 능력도 정말 탁월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맹렬히 활동하는데요. 결국은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고민을 아마 치열하게 했을 겁니다. 당시 그랬겠죠. 전두환 정권의 그 정말 폭력적인 여러 가지 탄압 상황 속에서 공부하면서도 사법고시 공부하면서도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치열한 시대 의식을 가졌고 그것이 많은 정치인들 또 이 시대의 오피니언 리더를 배출한 그런 배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장덕진 전 장관님, 예. 그분이 이제 아마 대통령도 시험으로 뽑았으면 대통령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삼시 그러니까 사법시험, 행정고시, 뭐 외무고시 이런 외무고시. 걸다 붙었거든요. 네. 그 아마 원희룡 제주지사가 정말 시험으로 하면 아마 대통령이 될 정도로 공부에 관한 한 굉장히 거의 신적인 존재다 뭐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퀴즈 하나 내드릴까요? 원희룡 의원이 사법시험 수석하는데 공부 몇 개월 했을 것 같아요? 몇 년 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내가 책에서 읽었는데 모릅니다. 18개월. 1년 6개월 만에 사실 붙은 거예요. 네, 저희 기준으로 하면 1년 6개월이면 책을 한 번도 다 못 읽는 기간입니다. 네? 보다가 놀다가 보다가 놀다가 네. 18개월 딱 공부하고 수석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나경원 의원 얘기 그거 네. 팩트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 그 후에 이제 고시가에서 돈을 막 이렇게 정리된 자료들 있거든요. 네. 그거 원저가 다 원희룡 의원이 만든 거예요. 네. 또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이 과거 한 인터뷰에서 나경원 의원이 누나였는데 굉장히 모범생이어서 노트를 빌리기도 했다 또 이런 얘기를 했었는 참 인연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박지원 의원이 이 조국 수석을 칭찬하는 글을 올렸다고요. 도 올렸었고 특히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글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스스로 계속해서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왔고 또 다른 분들을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책임지는 자세 그리고 본인의 운명도 예감을 했을 겁니다. 결국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보통의 자리가 아니고 결국은 그 전임 우리가 우병우 전 수석 자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국가의 기강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고 세금 문제는 정말로 서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인은 상당히 죄송했을 거다. 그래서 바로 사과 얘기를 하고 납부될 수 있도록 자기가 어머님께 말씀드리겠다라고 얘기를 네.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저는 뭐 몰랐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저희가 저도 사실은 부모님의 관련 세금 관련 거의 알 수가 없고요. 그러듯이 그렇지만 본인이 정말 깨끗하고 투명하게 앞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 적절한 입장을 표명하고 앞으로도 네. 정말 투명하게 함으로써 민정수석이 가진 더구나 첫 행정부가 이제 이 정권이 바뀌어서 출범하는 첫 행정부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조국 교수가 서울대 법대 82학번인데요. 이 82학번에 유독 쟁쟁한 동기들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유명하죠. 8학번. 서울법대 네. 8학번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정치권에 좀 있어요. 네. 원희룡 제주지사도 네. 8학번이고 나경원 의원도 8학번이고 조혜진 전 의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김난도 교수라고 네. 이제 그 아프리카 청춘이다 했던 서울대 교수 김난도 교수도 8학번이고 그 저분들이 이제 8학번 서울대 법대 다 친하게 지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예, 워낙 인원이 많아요. 서울법대 8학번에 특히 그렇지만 어쨌든 네. 그럼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왜 고개를 숙였을까요? 어제 이 어머니의 이 세금 체납 문제로 바로 사과를 했죠. 네, 한 인터넷 매체가 공개한 내용인데요. 그 네. 조국 민정수석의 어머니가 지금 현재 지금 경남 지역에 지금 현재 학교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중학교. 예, 중학교 웅동중학교라고 하는데 웅동중학교가 2년 동안 지방세 2,100만 원을 체납한 사실이 뒤늦게 네. 드러난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 차례 경상남도에서 여러 차례 돈을 내라고 독촉을 했지만 네. 지금까지 내지 않고 있었다고 예.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이 뒤늦게 이 돈을 모두 내겠다고 사과했습니다. 근데 뭐 총체납액해서 47, 뭐 31, 21 이렇게 숫자도 보이고요. 네. 여러 차례 독촉까지 갔는데 안 냈다. 네. 세금 만약에 체납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아니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이제 체납 정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압류 처분에 들어가는 거죠. 재산에 압류하고 압류를. 그렇게 해서 이제 강제 경매해가지고 국제징수법에 따라서 이제 징수를 해가는 것이고 뭐 형사처벌 받는 문제는 아니고요. 예.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들이 있죠. 과연 이제 조국 교수가 책임질 일이냐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개인의 소득세가 낸 것도 아니고 어머니 개인이 아니고 어머니가 운영하는 학교 법인이 안 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조국 교수가 뭐 어머니에 전화해가지고 그런 거 다 체크할 수가 없는 거 대신 아니겠어요? 내줄 이유도 없는 거죠. 그거 대신 내줄 이유도 없는 거고 조국 네. 교수가 아마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다만 조국 교수의 위치가 이제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예. 만약에 조국 교수가 뭐 정무수석이나 경제수석 같다고 한 유명한 8학번 한 8학번 중에서 누가 하나가 성공하면 저에게 항상 기사에 나옵니다. 저 멤버들 중에 네. 이런 그 쟁쟁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네, 이 유독 이 파리 학번이 굉장히 정원이 많았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그게 이제 전두환 대통령 네. 시대에 졸업정원제라는 네.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파리 학번 그러니까 82년 입학하는 사람들부터 네. 그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아, 적었다가 확 늘어났어요. 적었다가 확 늘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인원이 느니까 물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인원이 느니까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정치권으로 진출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한 누구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예. 그 전에는 본고사를 보고 들어가서 그 1981년에 본고사를 폐지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인원이 갑자기 늘어서 저런 문제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사법시험 같은 경우도요. 48회인가요? 8회 인원이 갑자기 늘었어요. 네. 갑자기 늘어서 사실은 그 후에 48회 출신들이 이 법조계를 주름 잡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인원이 많으면 그런 데에 상당히 유리한 입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다 유능한 정치인들이 됐습니다만 당시 어쨌든 학력고사 점수만 따지고 나면 원희룡 제주지사가 340점 만점에 339점으로 전체 수석을 차지했다는 얘기까지 있더군요. 그때 나경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공부하는데 당시 원희룡 의원이 만들었던 노트가 사실은 돌았고 그 원희룡 의원이 당시에 공부도 제일 잘하고 똑똑했던 그 여러 가지 페이퍼를 만드는데요. 예. 시험도 보려면 그것을 가장 많이 참고했다라는 얘기를 그 전에 나경원 의원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네. 정도로 아주 굉장히 서로 간에 파리 학번끼리는 뭐 동기에도 돈독했고 서로를 잘 알았던 관계로 네. 보이고요. 네. 더군다나 조수석 같은 경우는 얼마나 또 미남입니까? 하게 되면 뭐 그냥 그러는 했을 건데 민정수석의 기본이 어떤 인사검증이죠. 인사 검증이랑 그걸 하는 게 민정수석 기본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야, 그럼 당신이 말이야 장관 후보 검증하지 이 얘기 나오면 뭐라고 그러겠어라는 얘기들. 네. 자리가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조국 교수가 조금 뒷말에 오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운영하는 그 학교의 그 재산세 체납 문제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아들이 책임져야 될 일은 없는데 네. 조국 그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학교에 이사를 했더라고요. 몇 본인이. 년간. 그리고 부인도 그러니까 이사를 했고요. 몇 년간 이사를 했어요. 네. 그 이제 이사를 2013년까지인가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저 사실을 전혀 몰랐을까 하는 그 해명에 우선 의문이 가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 경남도에서 심지어는 몇 번 방문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그 납부해라 이런 얘기를 한 10번 정도는 독촉장을 했다는데 그걸 몰랐다. 어머니도 몰랐다고 지금 얘기를 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명은 저희가 선뜻 믿기가 어렵다 하는 예. 점에서 본다면 아니 뭐 그걸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해명은 사실에 부합하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네.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석은 일단 사과를 바로 했고요. 어쨌든 길이 있는지 낼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아보겠다면서 뭐 민정수석직을 수락한 것에 대해서 뭐 능력 부족하지만 최대한 해보겠다.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기 SNS에. 수락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SNS에 올린 거죠. 그것은 그동안 조국 수석이 사실은 뭐 학교에만 있으면서 이런 법학 교육만 전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치 활동에 했었죠. 직접적으로 나섰었죠. 그리고 SNS에 아주 강도 높은 글